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고 있는 수학교사 장선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확률과 통계 단원 중 경우의 수 그리고 그 중에 순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순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일반 순열, NPR,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내용 중에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1강 시간에 시작을 했었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어떻게 했죠?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조합에서 조건을 바꾸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해서 r개를 뽑는 이 부분을요,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것을 이름하여 중복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호로는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뽑는다고 해서 NHR이라고 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서로 다른 n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A, B, C, D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A, B, C, D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계산은요, 4개 중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3개를 그냥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그냥 3개를 가져다가 뽑기만 하면 되니까 4개 중에 3개, 4C3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4개 중에 중복해서 3개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A를 3개 뽑을 수도 있고요. 또는 B를 3개 뽑을 수도 있고요. C를 3개 뽑을 수도 있고요. D를 3개 뽑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A, B, D 이런 식으로 3개를 뽑거나 A, B, C 이런 식으로 3개를 뽑거나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 하면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얘는 4개 중에 중복해서 3개를 뽑는 거라서 그냥 4C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3개를 뽑기는 3개를 뽑는데 중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의 중간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뽑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결과, A를 몇 개, B를 몇 개, C를 몇 개, D를 몇 개 뽑았냐, 이것 중에 결과가 몇 개씩 뽑았는지, 결과가 몇 개씩 뽑았는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2개, C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AAC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BCD 결과적으로 BCD를 하나씩 뽑았다 그러면 BCD 이렇게 뽑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D를 3개 뽑았다 라고 하면은 DD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 사이에 지금 구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뽑았는데요.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죠? 지금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칸, B와 C를 구별할 수 있는 칸, C와 D를 구별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해 놓고요. 그러면은 이 칸 3개를 가지고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죠?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C가 몇 개인지, D가 몇 개인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검은색 공이 여기에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A가 1개, B가 1개, C가 1개, D가 0개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가요? 네,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동그라미 3개와 네모칸 3개를 이용해서 A, B, C, D의 선택 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는가요? 이해 하나 들어볼게요. 네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표현한다 했죠? 이 네모 칸을 기준으로 A고 B고 C고 D라는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D라고 하는 자리 칸에 3가지의 동그라미가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D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6개의 네모 3개, 동그라미 3개 중에 네모 3개, 동그라미 3개를 이 6자리 중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몇 개를 선택할 건지 6자리 중에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자릿수를 이렇게 자리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중에 3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 거는 4H3이라고 쓸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A, B, C, D를 구별할 수 있는 빨간색 네모 칸막이가 몇 개 필요했어요? 4개일 때 3개가 필요했죠. 그래서 4개 중에 3개의 칸막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공은 그대로 3개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6C3이라고 하는 조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얘를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지금 n가지를 구별하는 칸막이 몇 개 필요하다 했죠? n-1개. 그 다음에 r개를 뽑는 공 r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n-1개의 칸막이와 r개의 공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 r개를 선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됐죠? A, B, C, D를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
세 개,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세 개를 선택한다고 했던 이 공 세 개. 그래서 총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 중에 공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자리는 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칸막이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여기 칸막이를 기준으로 A, B, C, D라고 하는 정보들을 준 거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공이 하나씩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뽑은 거다? A, B, C를 뽑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조합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n개라고 하는 조건들 대신에 같은 것이 있는 n개 중에 뭐 r개를 뽑는 방법은 없는가요? 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케이스를 나눠서 조합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은 문제로 나와 있는 그냥 내용들을 가져다가 풀면서 습득을 하시면 되니까요. 꼭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는가요? 그래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 정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내용 중에 마지막 조합을 이용한 이항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곱셈 정리. 어디서 배웠죠? 곱셈 정리.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 A 빼기 B의 세제곱은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곱셈 정리를 어떻게 표현한다 했죠?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그럼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풀었습니다.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항이 두 개인 다항식 정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의 정리를 이야기하는 이항 정리. 그래서 항 두 개짜리에 대한 제곱, n제곱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의 제곱과 세제곱뿐만 아니라 n제곱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곱셈 정리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부 다 전개해 가지고 계산했죠. a 더하기 b의 괄호가 3개, a 더하기 b로 되어 있는 이 다항식이 3개가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먼저 한번 곱셈을 정리하고 2ab 더하기 b의 제곱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계산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정리해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외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괄호 하나 중에 A, 이 괄호 하나 중에 A, 이 괄호 하나 중에 A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A가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여기에서 A, 여기에서 B라고 선택하게 되면 이 괄호 중에 A를 2번, B를 한 번 선택만 한다고 하면 A제곱 B라고 하는 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의 수로, 이것은 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의 수, 가지수로 이 앞에 계수를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괄호 3개 중에 A를 선택하는 괄호가 몇 개 있는지, 3개 중에 괄호 3개 중에 A를 선택하는 게 3개. 뭐라고요 방금? 괄호 3개 중에 A를 선택할 괄호가 3개. 그래서 3C3이라고 쓸 거고요. 그럼 여기는 몇 개를 써야죠? 3C2라고 쓸 거고요. 되셨나요? 여기는 어떻게 쓸 건가요? 3C1에 A가 1개, B가 그럼 나머지는 2개라고 쓸 거고, 3C0이라고 쓰면은 A는 없고 B가 3개 있다는 말이겠죠. 이거는 금방 뭐라고요? 괄호 3개 중에 A를 선택한 괄호가 얘는 몇 개? 3개. 그렇다면은 남은 괄호 2개는 자동으로 B 선택 한 거겠죠. 여기 잘못 썼네요. 1개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남은 괄호가 없으므로 B 선택 없음 0개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n개 중에 괄호 n개 중에 n개, A가 n개, 그 다음에 n개 중에 n-1개, A는 n-1개고 나머지 하나는 B 하나 뽑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n개 중에 n-2개를 뽑아요. A를 n-2개 뽑아요. 그럼 나머지 2개는 B를 뽑고요. 쭉 가서 n개 중에 1개, A를 1개, B는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거죠? n-1개 합쳐서 n개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았어. 그럼 B를 n개 뽑는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항이 2개짜리인 정리이고요.
이런 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꼭 이해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항정리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방금 이야기한다 했죠?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n개 중에 n, a의 n제곱, nc n-1에 a가 n-1개, b가 1개, 그 다음에 nc n-2에 n-2면 b가 2개.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nc1에 a가 1개면 b가 0개, 마지막 nc 0이면 b가 n개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a에다 1, b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변은 ncn, a에다 1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하면 ncn-1, ncn-2 이렇게 나오겠죠. nc1, nc0이라고.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ncn부터 nc0까지 모두 더하면 값이 2의 n제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에다 1,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조합은 0 되죠. 0, 0. 그 다음에 여기는 ncn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ncn-1이고 ncn-2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nc1, b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b가 n-1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nc0에 마이너스 1에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은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0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중에 음수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ncn, ncn-2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ncn-1, ncn-3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5C5 더하기 5C3 더하기 5C1 두 칸 차이 이거에 대한 값과 5C4 5C2 5C0 두 칸 차이 이 값이 어떻다는 말이라고요? 0 같다는 말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값이 얼마로 같냐? 지금 2의 전체 n제곱분의 반, 2의 n-1만큼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하나, 둘, 셋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복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 내용, 수업 시간에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규칙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그렇다면 그 다음 것도 써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규칙이 무엇이냐면요, 두 위의 거를 더해서 아래 값이 나옵니다. 위에 거 두 개를 더해서 값이 아래 게 나옵니다. 위에 거 두 개를 더해서 값이 아래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양 끝에 있는 값들은요, 전부 다 1로 맞춰주고요. 그 가운데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값이 35, 여기도 35, 여기는 21, 여기는 7, 여기도 21.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값들이 나옵니다. 1, 2, 6, 20, 여기에 있는 70에 대한 값들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이 된다는 말이죠. 됐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파스칼 삼각형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4C0, 4C1, 4C2, 4C3, 4C4. 제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a 더하기 b의 개수, a 더하기 b 제곱의 개수, a 더하기 b 세제곱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는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의 개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지금 계속해서 정리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써보겠습니다. 계속. 5C0, 5C1, 5C2, 5C3, 5C4, 5C5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지금 뭐라 한다 했죠 아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더해서 이 값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봤더니 층이 같은데 밑으로 한 칸이 떨어진다. 근데 어느 쪽이 떨어진다? 뒤쪽에 맞춰서 뒤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NC MRR, NCR과 NCR 플러스 2를 더하면 이 해당 칸보다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온다. n 플러스 1 칸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뒤쪽 거를 따른다 라는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 5개, 많게는 8개, 9개까지의 성질들도 쭉 찾아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파스칼 삼각형을 쭉 그려놓고 나서 친구들과 성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문제집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풀어 보시면서 개념 정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항 정리 그리고 중복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